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항해개발연구소 이영덕입니다. 프리미엄 조선일보 대학 입시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년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내 성적을 받고 나서 수시 모집 진행이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계속되면서 정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시 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12월 7일까지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 12월 11일까지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17일까지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이 되어야 말하자면은 금년 대학 입시 수시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7일에 수시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18일, 1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8일 하루가 비어 있는데요. 아마 대학들이 대학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겠지만은 12월 18일이나 이때쯤 되면은 수시에 인원을 못 뽑게 되면은 정시로 2월을 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 될지는 대학마다 다 다르고 해마다 다 다른데 그 정시로 2월 된 인원이 18일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대학의 홈페이지나 시중에 나와 있는 입시 자료집에 보면은 자, 우리 대학에서 모집 단위별로 몇 명을 뽑는다. 이게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말하자면 정시 모집 정원 최종 확정이 이때쯤 가서 확정이 되니까 수험생들은 내 성적을 받아가지고 어떤 과목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요거 따지는 일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요 인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가나 군을 뽑는 대학은 19일부터 23일이 원서 접수가 마감이고 다군이 있는 대학은 24일이 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행 기간은 내년에 넘어가서 계속되고 있고 그 내년 2월 말까지 정시 모집이 거의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시 원서 접수 마감하는 대학을 제가 몇 개 대학만 정리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대학은 마감이 20일이고 그리고 고려대학이 21일, 그리고 23일이 서울 시내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고 24일이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아마 금년에도 수험생들이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아마 끝까지 경쟁률 따지면서 눈치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 좀 특이한 점이 서울대학이 매년 먼저 마감을 하는데 이 고려대학이 연세대학이나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이화여대나 다른 대학과는 달리 원서 마감을 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 중에서 서울대학에 원서 내는 학생들이 내가 연대 고대에 원서 내려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려대학이 원서 접수를 먼저 해버리고 나머지 대학들이 나중에 하게 되니까 아마 수험생들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수험생이라도 내가 서울대학에 원서를 냈다. 그러면 내가 연대 낼 거냐 고대 낼 거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원서 접수가 빨리 마감을 해버리면은 예년의 결과를 보면은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지면은 합격성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아마 수험생들도 금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대와 관련된 부분은 이 경쟁률 추이를 마감일 날 경쟁률 추이를 작년하고 비교해서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정원이 34%인데 12만 7천 명인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수능 응시자도 10만 7천 명 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국어, 수학, 영어가 AB형으로 나눠서 출제가 되면서 우리가 수준별 수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준별 수능이 되면서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채점 결과 발표됐을 때 영어 AB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시내 대학을 갈 경우에는 영어 B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중하위권 대학을 갈 경우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A도 되고 B도 되는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데다가 이게 A, B 간의 수준 차이 때문에 합격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이 작년부터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붙은 충원 합격자도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그 과거보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로 일전이 줄었는데 사실은 금년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 수준별 수능이 시행되다 보니까 특히 영어가 A, B로 나눠지면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의 기준을 충족을 못 해가지고 결국 대학들이 수시를 뽑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금년에 상당히 생길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대학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전망입니다. 그 수준별 수능, 이 얘기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 아마 수험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수준별 수능에다가 특히 정시 모집은 내 점수를 알고 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정시 모집은 하향 안정 지원을 하는 경향이 심한데 수준별 수능 때문에 그 경향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은 결국 밑에 있는 대학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위에 있는 대학들이 내려오면은 그 위에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위권이 이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겠고, 그동안 고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시에 다 끝나고 결국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될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A행과 B행을 동시에 허용하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이 의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늘어나면은 결국 합격선은 올라갑니다. 의대 정원이, 모집 정원이 작년에 조금 늘어났고 금년에 의대 정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의과대학하고 치과대학 정원만 전국에서 확대되는 인원이 약 12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들은 금년에 의대 정원은 작년하고 똑같지만은 내년에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그 의대를 소신껏 지원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의대 치대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재수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은 수시 모집에서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이 200대 1이 넘는 그런 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합격선이 금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특성화 학과는 선호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에 가면은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이런 학과들을 포함해서 고려대학의 사이버 국방학과, 한국외대의 LD 학부, 이런 학과들은 장학금이나 지원 체제가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있다고 보고 만든 학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최상위권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학과들은 선호도도 올라가고 합격성도 못지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나 다군 중에서 주로 이제 가나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다군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울 시내 대학들이 가나에 몰려 있다 보니까 뽑는 대학 숫자도 적고 모집 정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심리가 내가 가에 하나, 나에 하나 내면은 다에도 하나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다군의 경쟁률은 올라가고 합격성도 올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는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고 다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군에 낸 경영학부에 낸 수험생들이 결국 다군의 중앙대 경영학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많은 수험생이 빠져나가겠지만은 그래도 남은 중앙대 경영학부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시립대학도 일부는 다군에서 뽑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 이제 성적표를 받았는데 내 받은 성적표를 분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해야 됩니다. 자, 표준 점수가 유리하느냐, 백분위가 유리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A행만 반영하느냐, 혹은 AB행을 같이 반영을 하느냐, 혹은 B행만 반영하느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고, 영역별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당연히 국어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특정 영역에 가산점을 줄 경우, 예컨대 금년에 영어가 A, B로 나눠지면서 A행도 되고 B행도 동시에 되는데 B행 친학생이 왔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예를 들어 20%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대학별 한산 점수는 대학들이 자기 대학의
방법에 맞춰가지고 점수를 다시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산 점수도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몇 명을 뽑느냐, 그리고 군별로 어떻게 뽑느냐. 제가 조금 전에 수시 모집에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넘긴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임박해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이나 한양대학이나 중앙대학이 가군에도 뽑고 나군에도 뽑는데, 수시에 못 뽑은 인원을 가군에 넘겨서 뽑는지 나군에 넘겨서 뽑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19일 가까이 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수능 성적표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수능 성적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 찾을 때는 수능 성적도 분석을 하고,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는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학생부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학생부 성적도 같이 따져가지고 내가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 대학별 고사를 치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학이 그 인문계 논술, 제한계 면접 구술 고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체크해야 되고,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교직 적성 인성 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질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모집 단위가 과거의 경쟁률이 어땠느냐, 그리고 과거에 몇 점 정도가 붙었느냐, 이런 자료들도 일부 대학들은 공개를 안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내 성적을 어느 대학에 갔을 때, 자,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일 날, 마지막 날 경쟁률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려대학이 원서 접수를 미리 하고 나머지 서울시내 대학들이 며칠 후에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둔 마감 당일 날은 대체로 대학들이 오전에 혹은 오후 1시쯤 경쟁률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률은 끝나고 나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감일 날 마지막 경쟁률 직전의 경쟁률을 작년 그 시간 경쟁률하고 비교해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는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현저히 떨어질 경우 그 이후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더라도 결국은 점수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마지막 날 거의 막판까지 눈치를 보다가 원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데, A 학생하고 B 학생의 표준 점수가 510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이나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25%. 그래서 A와 B가 교육대학을 가든지 이화여대를 갈 경우에는 점수가 A도 510점, B도 510점으로 똑같습니다.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고려대학하고 성대하고 연대, 중앙대학을 갔을 경우에는 국어 A는 20%, 수학 B하고 탐구 반영 비율이 30%로 높습니다. 당연히 A, B를 비교해 보면은 A는 국어를 잘했고 B는 수학을 잘했고 그리고 또 영어도 잘했고 A는 탐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국어와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가는 것이 유리하고 B는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지금 고대, 성대, 연대, 중앙대학은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A, B 학생이 지금 고대, 성대, 연대, 중앙대학을 갔을 경우 결국 A는 510점이 509.2점으로 점수가 0.8점 떨어지고 B는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학들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점수가 510.4점이 돼가지고 이 두 학생이 점수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B가 A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서강대학을 갈 경우에는 서강대학은 수학 반영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B가 수학을 더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A는 국어를 잘했는데 서강대학은 국어 반영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A, B가 서강대학을 갔을 경우 A 510점이 504.3점으로 떨어지고 B 510점은 512.6점이 돼가지고 B는 서강대학을 가면 더 유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은 금년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은 완전히 다른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양대학을 간다
그런 학생들은 내 각 영역 중에서 자연경우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어는 10%밖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성적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똑같이 AB 학생이 510점인데 한양대학 자연계를 갔을 때 A는 500.4점으로 떨어지고 B는 514.4점이 돼가지고 결국 이 B 학생은 한양대학 갔을 경우 오히려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점수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대학이 있고 또 불리해지는 대학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원서 낼 때 유의사항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 이 대학에서 발표합니다. 작년 입시 결과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참고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수능 체제가 달라졌다는 점, 수능 분포, 성적 분포가 달라졌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아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수준별 수능의 유불리, 특히 영어는 유불리 문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이유는 반드시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비중이 높은 대학은 수능도 중요하지만은, 수능이 당락을 정하지만은 그 학생부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대부분의 서울시내 대학들은 학생부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만은 일부 지방 대학들은 학생부 비중이 높은 대학도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특성학과 합격생이 높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이 특성학과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다고 보고 대학이 만들었는데 또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학과가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학과에 대한 전통도 없고 또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 전망이 대학에서는 좋을 것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도 동시에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성학과들이 대체로 합격성이 높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예상 점수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을 할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능 반영을 할 때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3개 영역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보다 적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 개수가 적을수록 경쟁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몇 점이면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 종이로 인쇄된 종이 배치 기준표가 있는데 요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나다 세계군이 있는데 내가 가군에 어디, 나군에 어디, 다군에 어디, 내가 대학의 위치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고 한눈에 내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은 종이 배치 기준표에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온라인 배치 기준표를 수험생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정시 모집이 끝나면은 대학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시 모집이 수시가 끝나고 정시가 끝나고 그리고 모집 정원을 못 채울 경우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들은 그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없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보면은 추가 모집을 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 말쯤 가서 추가 모집도 수험생 여러분들에서는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수험생들이 정시 모집 원서 낼 때 입시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 지원은 글자 그대로 모의 지원입니다. 실제로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전부 다 원서를 내가지고 내 점수로 몇 등 정도 되느냐,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 지원하고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 결과 가지고 내가 어떤 학과를 갔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아니면 갔을 때 점수가 택도 없이 모자란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 왔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맞다,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도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2월 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내 점수를 받았고 정시 모집을 원하는 대학 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요. 끝까지 하나하나 잘 챙기고 잘 따져서 본인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갈 대학이 가군에 2개, 3개, 나군에 2, 3개, 뭐 다군에 1, 2개,
보통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요강을 따져서 내가 어떤 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합인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